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비오 김창녕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잘 들으셨죠? 네, 저는 누가 봐도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자란 남자아이 같으시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찐한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사전 회의를 하는데 제가 또 은근히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 회의하면서 막 울컥울컥 하다가 그 다음 제가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크다. 이분들이 앞에 앉아서 이제 토크쇼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내가 나오기엔 몸이 너무 크고 조금 너무 좀 그러지 않나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아메이를 안지 한 16년 정도 됐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16년 정도 됐고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모르게 간지 않나 보였고 뭔가 모르게 멋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뭐 하시냐 그러면 쇼핑몰 한다. 살짝 이런 스타일로 이제 제가 좀 한 1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뭔지 모르지만 그게 다 뭔가 있더라고요. 그 아우라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아메를 진행한 지는 한 3년 반 정도 됐고 오늘 진짜 2030 리더님들 마스크만 쓰고 계셔서 그런지 눈빛이 더욱더 진하고 이 열정적인 이 자리에서 제가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저희 시네익스트 정식 두 번째 미팅에 제가 비전과 가치를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더욱더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 리더님들께 그냥 자연스럽게 김창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메이를 접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메이를 삶의 도구로 결정을 했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요. 대학교 때 보이시는 것처럼 성악을 전공을 하면 거의 컴퓨터나 이런 기계 같은 걸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다 2030들 오신다 해서 제가 살면서 가장 빡세게 만든 PPT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아까 애니메이션 보셨죠? 네, 정말 힘들게 만든 거고요. 저는 29살입니다.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29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입니다. 남자고 성악을 전공했고 3년 반 정도 아메이를 진행한 이렇게 제가 그냥 솔직하게 적은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스펙이 없습니다. 스펙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계속하면서 특히 노래를 전공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격증을 거의 딱히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26살에 졸업을 했는데 26살까지 어떠한 물질적으로 남아있는 스펙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을 수 있는 모든 걸 여기 이 한 장에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성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연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오페라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주연이나 많이 좀 감사하게 무대를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소비자분을 만났는데 소비자분이 딱 저를 처음 보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생이란 거는 한번 해보지 않은 남자아이 같구나. 근데 제가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평촌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면서 재벌만큼 완전 그런 가족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한 번도 힘든 적은 없었고 제가 뭔가를 갖고 싶거나 부모님께 요구를 했을 때 부모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악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동영 리더도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큰 그런 거 없이 제가 꿈꾸고 제가 하고 싶은 삶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진짜 크게 고생은 하지 않았었던 시간이 저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됐는데 야자 한 번 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야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알바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대신 이제 알바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축가 부르는 이제 용돈벌이를 하러 갔는데 그 용돈도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에서 한 4-5번씩 노래를 부르면 한 달에 한 200? 220? 그러니까 아주 풍족하게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안주 고민하지 않아도 됐었고, 족발 먹고 막국수 하나 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풍족한 용돈벌이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전 진짜 항상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스트레스 없었고 그냥 아까 두만강과 이러한 강들을 건너신 리더님과 조금 다르게 너무 배부르게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그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서 지원도 해주시고 어렵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지원을 받았었던 게 항상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게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좋은 가장이 되고 싶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저희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 보니까 나도 잘 살고 싶다. 나도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것만큼 내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악은 사실 굉장히 탤런트가 있어야 어느 정도 결정을 낼 수 있는 분야였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열정과 다르게 그렇게 탤런트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살고 싶었지만 딱히 도구가 없었고 제가 대학교 1학년 가자마자 알게 되었어요. 나는 5시간 연습했는데 내 옆에 있는 형은 자다가 일어나서 노래를 해도 나보다 이쁜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열정과 아웃풋은 다를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도구를 항상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성악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뒤에 잘 보시면 장인수 리더님도 계시고요. 김일도 오영 리더님도 계십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FED 무슨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했었던 행사인데 이때 컨셉이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2세들이 뭐 김민기 리더님이랑 다 나오셨던 그런 컨셉에 제가 나와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 시간이었고 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불렀었던 근데 이때 남동체육관에 제가 알기로는 2만 명의 ABO들이 계셨고 제가 처음으로 그만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저 뒤에 기라성 같은 FC 멤버들 그때는 뒤도 안 보고 내려왔었던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기서 노래를 부른 게 저의 가장 큰 아웃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이상과 현실에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은 당연히 내가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였고 사실 좀 더 포괄적으로 가자면 노래가 아니더라도 음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분야라도 저는 음악에 발을 걸치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습니다. 내가 음악 필드 안에 발을 걸치기만 하고 있더라도 나는 어쩌면 노래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었고요.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곳에 발을 걸치고 있더라도 먹고 사는 건 힘들 수도 있겠다. 이 고민이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한 대학교 4학년쯤에 마음 먹었었던 건 그때 저희 동영 리더, 저희 형이 미국에 온 지 한 1, 2년 정도 된 시기였고 아주 철없이 형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내 차례다. 엄마 내가 예술 경영을 배우러 미국을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뉴욕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서 또 본 건 있잖아요. 홈미팅을 맨날 봤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가지고 횟집에서 그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 형 다 모시고 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그것도 예술 경영은 뉴욕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나 뉴욕으로 가야겠다 하고 사실 버팅의 생각으로 제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1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가라. 너 지원해 주려고 아미했기 때문에 가려면 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가라니까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래도 형이 갔는데 둘째야 너는 한국에서 한번 뭐 방향을 찾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했으면 막 이악 물고 나 갈 거야 했을 텐데 바로 가라고 하시니까 한국에서 뭘 해야 될지 제가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동영 리더랑 굉장히 친합니다. 형제간이고 좀 형이 미국에 오래 있어서 더 애틋해진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 형이 아메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제가 현실적으로 외관으로 형을 봤을 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아메이를 열심히 했지만 캐시백은 정말 10,000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달에 받는 정도? 제가 형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건 형의 눈빛이 엄청 났었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저는 서울대가 아닌데
서울대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음악은 좁아서 서울대에서 졸업하고 어디 뭐 오페라단을 들어가거나 합창단을 들어가거나 유럽으로 유학 간 사람들을 전 여러 명 자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눈빛과 한 달에 내가 봤을 때 10,000원 정도 벌고 있는 이 형의 눈빛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었고 그때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형이랑 얘기를 하는데 형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차영아, 아메이 안 해도 된다. 아메이가 너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만약에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너 어차피 학교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시간 투자해서 알아봐라.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꽂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무대에 설 달란트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빨리 깨달았었고 그 다음 제가 했었던 건 뭐 재능 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가서 제가 좋아하는 가곡들을 불러주면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전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정말 만약에 형이 말하는 게 진짜라면 나는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안 알아볼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웨이를 대학교 때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침에는 수업 듣고 뭐 며칠은 당연히 술 마시고 술 안 마시는 날에는 한 번씩 이제 미팅장을 가면서 이렇게 아메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그래도 성악을 했으니까 유럽에 좀 본고장에 한번 찍고 내가 그만두고 아메이를 해야겠다. 이 당시에는 제가 아메이를 한 100%는 아니고 90% 정도 하고 싶을 때였어요. 90% 정도. 그래서 아직 회원가입도 안 돼 있었습니다. 이때는. 안 돼 있었고 또 스폰서님, 저희 어머니가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제가 20살 되고 26살까지 한 번도 저를 회원가입 시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제가 자의적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고 이때 유럽에 가서 제가 10%를 채워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리더님들 우리 한국에는 AP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동유럽, 조금 못 사는 유럽 말고 서유럽 토탈 해가지고 AP가 그 당시에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이랑 바르셀로나랑 그 마드리드랑 그 다음 뭐 이탈리아랑 몇 군데 이 4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 가니까 저렇게 똑같이 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아직 회원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열심히 진행을 해야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미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나는 한국에서 왔고 세컨 제너레이션이고 이제 한국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데 한번 미팅을 들어도 되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태리어, 뭐 프랑스어로 말을 하시는데 똑같이 닭발거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비전을 느꼈냐면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 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다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막 그라시에 밀레 이러면서 막 저를 막 앞으로 모시면서 스피치를 하라 그러고 이때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땠는지 짧게 말을 해달라 그러고 제가 미팅을 꽤 갔거든요. 유럽에서 한 4-5개 들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더마스 소닉 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말하라고 해주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 AP 직원들이 와서 직원들이 저랑 막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 엄마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핀만 말했는데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글로벌인가? 우리 엄마가 여기서 통한다고? 이게 되게 소름이 좀 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악을 안 했었던 것도 솔직히 저는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뭔가 진짜 멋있고 진짜 멋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 나머지 10%가 채워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쩌면 진짜 한국에서 내가 할 것만 해서 내가 잘 살고 싶어서 한국에서 나의 잡을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가 열심히 한 이 노력을 글로벌하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돌이켜 봤었던 건 어머니가 여행을 가시면 왜 퍼스트 클래스를 타시는지, 왜 벤츠가 나오는지, 왜 이런 의전 차량이 나오는지 저는 조금 의아했었는데 살짝 그 퍼즐이 풀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미팅장을 다니면서 유럽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 이런 아메이 매장이 있고 이런 미팅이 있는 걸 보면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3월부터 제가 미팅을 시작하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면 그 클래식 작곡가들, 여기 가운데가 아마 베토벤이고, 맨 왼쪽이 베토벤 묘지고, 모차르트, 그리고 뭐 슈베르트 뭐 이렇게 있는 국립 묘지인데, 또 제가 좀 살짝 감성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에 딱 가서 이제 딱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당분간 노래 못하겠다. 열심히 내 삶 살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중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을 때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노래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것도 되게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스폰서님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음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고 제가 클래식을 한 것 자체가 저도 의문인 왜 노래를 하게 됐는지 모두가 의문인 상황에서 제가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음악을 하면서 제 자아를 굉장히 많이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땡스 투 이 가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감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아메이에서 여러 개 꽂힌 게 아니었어요. 딱 이거 하나 꽂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이었지만 저는 엄마가 해서 하는 거였다면 이미 20살부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엄마가 한다고 아들들은 아시겠지만 엄마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형이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게 되면 나의 인생을 끌어갈 도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 그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도구를 선택할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저희 이모도 다이아몬드였지만 실제로 전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랐었고 미팅장을 와보면서 알아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를 하면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그 광현 리더님 어머님도 굉장히 엄격하시다고 했지만 저희 배수천 리더님도 굉장히 엄격하시기 때문에 상속이 되든 뭐가 되든 제가 그릇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전혀 저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자본이 없었었고 그렇다고 직장 다니고 싶진 않았었고 내가 나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 그 비즈니스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를 저는 학생 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고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평균 5년 정도 걸린다는 거.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사이즈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정도의 인세 소득이 나온다는 게 다이아몬드라는 게 전 되게 꽂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꽂혔다는 게 오케이 나 오늘부터 바로 아메이 해야지가 아니라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이게 정말 만약에 진짜라면 난 알아보지 않을 이유는 없겠다. 알아볼 때 엄마가 아들아 500만 원만 내라. 뭐 이런 걸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노는 시간, 내가 술 마실 시간에 그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진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5년 뒤에 저는 인세성 소득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임시소득으로 내가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만약에 5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1,000만 원이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전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26이었고 나는 5년 뒤 31살인데 이 31살 됐을 때 내가 아메이를 제외하고 다른 잡을 선택했다면 5년 뒤에 내가 저 정도 인컴을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음악을 전공했고 사장님들 입장에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을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PPT 아니면 뭐 기계 다루는 거 굳이 따지자면 회식 때 노래방 갔을 때 좀 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이것 말고는 저는 저를 뽑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면 나는 아메이를 알아볼 만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게 진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면 나 진짜 내 한번 불태워서 20대 보낼 수 있을 텐데 나는 정말 도구를 찾고 있었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멋진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나는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보고 느끼는 아메이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섹션을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었던 진짜 5년 뒤에 매달 1,0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회사라면 제가 최소한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기준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들이 이 세 가지고 이 알아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26살 창영이의 마음속에 와닿았었던 것을 짧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저희 다 비슷한 세대잖아요. 저희 같은 MZ 세대에는 저는 단순히 제품의 가격이나 제품의 성능이 모든 것을 구매 요건을 성립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프라이탁 같은 그 없어 보이는 가방도 실제로 그 철 그것들을 재활용해가지고 만든다든지 어떠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을 때 내가 가격 뒤에 구매할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우리 같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 제품을 찾게 되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품보다는 제품 뒤에 기업과 창업자의 철학이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안에서 첫 번째로 저희 아메이는 역사가 저는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해줬어요. 1959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미 글로벌적으로 60년이 넘게 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60년 전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 요즘은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부터 ESG를 2030년까지, 2040년까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60년 전부터 환경에 해가 되지 않고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전 되게 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창업자가 미국에서 항상 26위, 27위 정도의 기부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함께 잘 된다는 그 철학이 저는 더욱더 제 가슴속에 좀 불을 지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100개국에 나가 있다라는 이 아메이가 정말 만약에 조금 구린 회사거나 안 좋은 회사라면 6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제품은 생필품으로 정말 많지만 저는 딱 하나 이거였습니다. 100% 만족 보증제도. 나는 내가 소비자로 아메이를 선택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아메이로 돈을 벌고 싶었고 아메이로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업자의 시야로 저는 한번 쳐다보게 되었는데 내가 전달하는 이 제품이 만약에 내가 자영업이나 내가 하는 나의 개인 사업이라면 그 제품의 하자나 그 서비스에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데 내가 아메이 제품을 전달했을 때 이 아메이 제품은 반만 남아 있어도 하자가 없어도 만족을 안 하면 회사에서 100% 환불을 해준다는 것이 저는 치트키 같았습니다. 마치 스타일때 쇼미더머니 치는 것처럼 진짜 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탄탄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 마지막 수익 구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혹시 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모시고 온 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합리적으로 분배가 되는구나. 이 소득이 저는 처음에 우리 엄마 아빠가 했지만 제 친구 어머니나 아니면 제 성악 교수님이나 찾아갔을 때 모두의 그 꺼림칙한 눈빛이 있잖아요. 그 눈빛을 저도 모르게 같이 적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익 구조를 굉장히 파고 혹시나 우리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혹시나 엄마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 피해를 받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랑은 좀 다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는 게 정말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그 합리적인 걸 플러스로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분배된다라는 이 수익 구조가 저한테 너무 감사했고요. 내가 엄마보다 16년 늦게 했지만 앞으로 저희 어머니는 이제 5년만 하고 살살 슬슬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토탈 한 20몇 년 하시고 저는 26에 했으니까 어쩌면 50년 해야 될 텐데 50년 해도 엄마보다 늦게 했다라는 이유로 소득이 적다면 저는 아무리 아들이어도 탐탁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만큼 노력순으로 배분이 되고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공해야 된다는 이 수익 구조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았고, 항상 경쟁을 해야 됐던, 내가 오페라에서 주역을 따내려면 내 친구를 이기고 오디션을 따야지만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그 경쟁 사회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이 아메이의 수익 구조가 저는 알면 알수록 이거 해볼 만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어쩌면 걸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고요. 2019년 3월 22일 이제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항상 냄새만 맡았던 뭐 찹쌀 케이크나 이런 거를 하나씩 굽게 됩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다이아몬드 되는 조건 있잖아요. 매달 1,000만 원씩 5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라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똥을 나르라고 하든 아니면 뭐 그 어떠한 극한의 알바가 됐던, 내가 정말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언제든지 열심히 살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이라는 기회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선택한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자산을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한 명 한 명 저의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친구 집에 가서 요리를 해주는 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 어머니도 얘가 뭘 하겠냐라는 표정으로 그냥 편하게 봐주셨지만, 거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고, 저희 가족은 어머니도 사업을 하시고 이모도 다이아몬드고 우리 형수님, 고모, 외숙모 모두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성공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주위의 생필품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열려있는 가게도 서스럼 없이 한번 가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가보다 보니까 혹시 폴더를 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리창으로 봤을 때 사장님 한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옷 뒤에 한 분이 더 계세요, 손님이. 그러면 바로 어이쿠 엄마 이러면서 이제 바로 전화 받고 뒤돌아서 나오는 이러한 콜들을 하다 보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24시 식당을 찾아가자. 그러면 새벽에 가면 손님들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에 새벽 6시마다 보온병에 이제 따뜻한 차를 타가지고 저희 평촌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평촌역에 24시간집, 코로나 전에 24시간 한 식당을 다 돕니다. 식당을 도는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손님 없지만 사장님의 정신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보온병 타면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했지만 한 분의 소비자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억이, 이때의 그 과정이 저는 저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느끼게 했었고요. 단순히 누군가에 소속돼서 누군가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되게 많이 받게 되었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을 나갈 때는 뭐 양손 항상 두둑하게 들고 가죠. 두둑하게 들고 가고, 진짜 게임하고 술 마시고 좋아했던 제가 시간 나면 세밭이나 아니면 이런 오프라인 강연, 아메이 미팅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바뀌려면 내가 있어야 되는 장소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떤 책을 읽는지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되면서 제가 가고 있는 장소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또 홈미팅,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아이템이 많아요. 맞죠? 뭔가 다 있어요, 집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스폰서님이 트리에 걸어놓는 양말을 빼가지고 제가 G&H 로션 4분의 1씩 나눠서 산타 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콜드를 띄면서 비누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진짜 저 살면서 책을 읽었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는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피스나 나루토 이런 책으로 친다면 그런 건 많이 읽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다 보니 제가 책을 하나씩 읽게 되고, 이 책을 읽다 보니 제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는 이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3%도 아닙니다. 빵%대 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거기 때문에 외국인 선생님한테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딱 배우는데 저 왼쪽에 계시는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그랜드 레피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어로 사업 설명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영어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 남자친구를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뭔가 아메이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었고요. 저는 십자인대가 다쳐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삽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소비자분 댁에 가니까 삽질을 한번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본 적 없는 삽질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 파트너분들 두피 케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메이 안에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는 이 ABO 뜻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고요.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가 하는 게 결국엔 영업 아니냐. 근데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영업과 아메이 사업의 차이는 거의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아메이 사업을 필드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속해가지고 영업사원으로 뛰게 된다면 회사에서 결정해주는 옷을 입고, 회사에서 결정해주는 매뉴얼을 가지고, 회사에서 골라주는 소비자들 타겟층을 가서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메이 사업은 내가 그 사람에 갔을 때 어떠한 옷을 입어야 그 사람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두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업사업으로 갔다면 내가 만든 이 모든 결과물이 회사의 결과물로 끝나겠지만, 아메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궁리하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더 나아가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자산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아주 깊이 모든 내 정성을 다해가지고 사람 한 분 한 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이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지금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뒤에 월천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3년 반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아메이 안에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오늘 2030 리더님들과 제가 느꼈었던 것을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첫 번째, 내 열정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라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회사에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자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안에서 쏟는 나의 열정과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을 때 저한테 엔돌핀이 훨씬 도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 과거의 인생이었다면 내가 뭔가를 찾아내고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오늘 저녁에 누굴 만나고 이 사람 만났을 때 뭐를 해야지, 이 플랜을 짰을 때 내 삶이 훨씬 더 재밌는구나라는 걸 전 좀 알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저희 20, 30대들은 3포, 5포, M포, 나중에는 꿈과 희망까지 접어야 되는 M포 세대에 살고 있는 저희지만,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3년 뒤 나의 30살의 목표, 5년 뒤, 10년 뒤 나의 목표를 보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저는 더욱더 가슴 끓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크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내 소비자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금 길 가다가 바로 마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그 사람한테 제 PR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을 만나더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20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어른들께 내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 그분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지 20대지만 어리다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심을 교류할 수 있는지를 저는 아메이 안에서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저한테 딱 하나로 너 아메이, 창영아, 너 아메이에서 어떤 게 가장 좋았니라고 한 문장을 묻는다면 저는 이게 저의 아메이 하는 Y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오늘 아메이가 망한다.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하든 회사에 들어가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저는 이제는 아메이에서 한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저의 인생에 접목시켜 본다면
저는 망하지 않을 자신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 있던 이 3년 반의 시간이 저는 제 자신을 정말 크게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아메이에 너무 푹 빠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 시작할 때 저는 돈 걱정 없이 아메이 그 노래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파운더스 PT가 되고 일시불 보너스가 한 1,100만 원 정도가 연말에 나왔는데 그 1,1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부 콘서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 콘서트를 기획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서울대 나온 친구들 다 같이 해가지고 이 기부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이 800만 원 들었지만 티켓 값은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금액으로 따지면 야 창영아 그냥 800만 원 기부하면 300만 원 더 기부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800을 써서 500을 기부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행위가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티켓 값을 얻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내가 기부하고 싶은 마음을 이 상대방도 함께 동조를 함으로써 참여를 함으로써 이 하나가 돼서 누군가한테 기부하는 이 과정이 저는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3년 반 전에 고민했었던 그 순간에 내가 아메이를 결정하기를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작년 기부 콘서트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메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5년 뒤 당신의 연봉이 궁금하다면 지금 현재 당신 주위에 있는 5명의 평균 연봉을 나눠봐라. 그러면 5년 뒤에 연봉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여기 오른쪽 메시지를 보시면 10월 내셔널 컨벤션에 있을 파이오니어 리더 미팅에 최종 6조의 ABO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내셔널 컨벤션 있잖아요. 그 내셔널 컨벤션에 덕 디보스, 스티브 베렌델, 밀린트 판트 이 6분이 모두 참여를 하시는데 이 6분이 그 다음 날 이 6분과 한국 아메이에서 주목하고 있는 6명의 리더들이 함께 6대6 미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 6명 안에 제가 뽑혔고요. 특히 시너스트 안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2분이 더 뽑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그룹이죠. 한국 아메이에서 6명을 뽑는데 시너스트에 3명이고 제가 그 감사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지금 벌써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이지만 전 이 생각을 했어요. 5명의 연봉을 평균을 내보라는데 여기서 연봉 측정 불가가 거의 4명입니다. 측정 불가인 사람이 4분이다 보니까 와, 나 진짜 전도 유망하겠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겠다. 아메이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었던 것 같고요. 내가 아메이를 안 했으면 과연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으며 같은 내용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3년 반 동안 열심히 진행한 이 결과가 앞으로 30년, 40년을 더욱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이 보상을 해주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패스를 할게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이용표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용표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면서 본인이 느낀 게 있다. 9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0방울치 땀의 효과가 있는 것은 절대 없고 11방울치의 땀을 흘렸는데 10방울치의 효과를 얻는 것도 절대 없다. 노력한 만큼 100% 돌아오는 것이 세상이다. 저는 아메이가 이걸 저한테 알려준 것 같아요. 내가 뭔가에 몰두하고 뭔가에 집중했을 때 지금 당장 나한테 결과로 오진 않지만 내가 지금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3년 뒤, 5년 뒤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창영이와 그 에너지가 없는 술 마시는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술 마시는 거 말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정말 재밌구나라는 것을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5년 뒤, 10년 뒤 저는 아메이를 와서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치약 세제 파는 법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20대의 김창영, 30대의 김창영, 40대의 나, 50대의 나 앞으로 내가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저는 이번 연도 에메랄드 만 28입니다. 9인가요? 무튼 그냥 만치지 않고 제 30살에 에메랄드라는 핀을 꼭 선물해 줄 거고요. 내년에는 만 30살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저한테 선물을 해줄 거고 2029년도 35세 때 아메이 70주년 때는
저는 꿈은 크게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 60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저는 감히 아메이가 아니라면 저는 20대 지금 당장의 저의 인생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아갔겠지만 지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그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토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 투자하셔서 오신 리더님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이 U35 미팅은 시넥스트에서 2달에 한 번씩 있는데 정말 우리 불금 때 술도 마시러 가는데 이 내가 남는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나가신다면 진짜 만약에 아메이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무언가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시간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이 안에서 끈끈한 저희 서로 시너스트의 영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이번 연도 꼭 에메랄드 성취할 테니 각자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핀 꼭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에메랄드! 감사합니다.